자,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발등에 당장 떨어진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열기가 많이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울산시선관위 김기영 홍보과장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누구보다 선관위의 고민이 많을 텐데 선거일까지 어떤 일정이 남아있죠, 앞으로? 4월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을 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어요. 네. 그리고 4월 3일까지 선거 벽보가 거리에 전부 첩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4월 5일까지 각 가정에 선거 공보를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늦어도 4월 6일이나 7일까지는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그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사전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거일인 4월 15일에 선거일 투표를 하고 투표가 종료가 되고 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을 해서 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과거하고 달라진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죠?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2002년 4월 16일생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 배분 방식이 변경이 된 것인데요.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별 득표율에 연동률 50%를 반영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일 크게 달라진 것이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아닙니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도입 취지는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전 제도하고 비교를 할 때 다수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정치에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그 비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확보한 정당에 투표하는 경우에는 사표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의석 배분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해서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유권자분들께서 좀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 유권자 투표가 처음 시행이 되는데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18세를 포함한 유권자들이 주의할 점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SNS 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의할 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신생 유권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2002년 4월 10일생 출생자는 이제 투표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은 만 18세가 되는 4월 9일부터 할 수가 있고요. 4월 8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SNS나 유튜브 같은 그 뉴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로 그 후보자 비방이나 또는 허위 사실의 글을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도 할 수가 없고요. 안 되죠. 그리고 선거 시기가 되면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가 없고요. 또 퍼나르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깨띠, 모양이나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또 소품 등을 활용한 그런 선거운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들었습니다만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좀 복잡해서 까딱하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겠는데 기억을 좀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복잡한 만큼 선관위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단속하죠? 선거법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그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선거 운동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SNS 등을 이용한
그 사이버상에 불법 선거 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약 13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을 하면서 울산에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단속 활동뿐만이 아니고 비방 행위나 가짜 뉴스에 대한 그 사이버 감시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짜 뉴스 절대 안 돼요. 코로나19에 우리가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선거는 뒷전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을 최대한 줄이려고 선관위에서 정책 선거를 홍보하고 후보자 토론회 마련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위원회에서는 뭐 정당 또 후보자, 유권자가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후보자의 그 공약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유권자 희망 공약 제안하기 그 이벤트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약 이슈지도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지역 후보자 토론회는 4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방송일에 그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또 네이버 TV,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이런 곳을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방송도 후보자 토론회를 좀 가지려고 했는데 유불리를 따져서 정치인들이 또 회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또 하게 돼 있는 일정이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자막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투표장 방역 문제가 특히 그런데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투표소에 가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유권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투표 전날까지 모든 투표소에 대해서 방역 작업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고요. 또 선거인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물품과 장비 또 출입문 등에 대해서 수시로 소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소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서 투표소 내부의 공기를 순환을 시킬 것이고요. 또 투표소에는 소독제와 위생장갑을 비치를 해서 손 소독을 하고 또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에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는데요. 이때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울산시 선관위 김기영 홍보과장의 도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